안녕하세요. 이거 선거 끝나고 왔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네 번째고요. 행정법하고 행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들이 추가가 되면서 확인을 좀 더 해보고 몇 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통은 공통과목 모의고사가 전공과목, 예전의 선택과목 모의고사들에 비해서 구성이라던가 뭔가 신경을 더 많이 쓴 티들이 많이 났었는데 올해 전공과목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동형도 그에 맞게 구성이라던가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 기준은 제가 국어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교재를 선택을 했냐라고 먼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전효진 선생님의 동형 모의고사. 보통은 올해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말씀을 워딩을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 유희훈 선생님 거. 최근에 굉장히 속된 말로 핫하시죠. 그런 거에는 아마 동형 모의고사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준호 선생님의 시행처별 기출문제집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준비를 했을 때는 김덕환 선생님 모의고사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18년하고 19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풀었던 행정학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김덕환 선생님 모의고사가 뭐 5과목을 붙여서 풀거나 아니면 기출에 대한 복습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새로 교재들을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재가 더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신용환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하고 황철곤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인데, 황철곤 선생님은 기출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 하나씩 볼게요. 전효진 선생님 행정법 모의고사는 행정법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5과목을 붙여서 풀기에 가장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실제 공부를 할 때 예전에 한 분 교재가 더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로스쿨 진학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으셔서 그분 걸 제외하고 나면 전효진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가 5과목을 붙여서 풀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 난도 겪을 수 있는 체감 난도랑 좀 유사하지 않나. 이거는 재시생 분들에게는 모의고사가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시생 분들, 그리고 행정법이 전문 과목이 된 첫 해에 공부를 하시는 초시생 분들한테는 약간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랑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들을 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최신 판례 하고 규정, 조문에 대한 암기가 조금 덜 되신 경우에는 그런 부분, 이 동형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모의고사의 난도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전효진 선생님 뭐 OT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기본서라던가 기출 강의라던가 파이널 강의에서는 좀 촘촘하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 다루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동형에서는 빈출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를 약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게 동영에서 적중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적중이 많이 되지만 적중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말인즉슨 최신 판례나 규정이나 조문보다는 기출이 됐던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동영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선생님께서 문제를 다 출제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재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고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해설지가 좀 보기에 불편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 교재를 봤을 때는 해설지가 이전보다는 좀 친절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볼드라던가 밑줄이라던가 별색이 하나씩 더 들어갔다던가,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 지문이 추가가 되었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설지가 보기보다는 조금 더 친절해졌지만 다른 분들의 동영에 비해서는 아직 해설지가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저는 강의 수강을 전윤희 선생님 동영에 대해서는 좀 권하는 편입니다. 기출과의 연관성이라던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전효진 선생님 특유의 그 빠른 워딩으로 쭉쭉쭉쭉 짚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나면 조금 빠른 템포로 한 1.6배속, 이렇게 1.5배속 정도 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는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영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유희훈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행정법 동영 중에서 동형만 놓고 봤을 때 교재 구성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선지별 출처나 기출 비중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른 동영들과 행정법 동영들은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고 최대한 기출의 난도에 맞췄다. 실전에서 만날 수 있는 난도에 맞췄다라고 하지만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치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접 세볼 수 없으니까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중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동영 모의고사를 한 회, 두 회 풀었을 때 내가 기출 난도에 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점수에 대해서 내가 얻은 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해설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지에서도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최신 판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해설지 구성도 조금 그 편집도 조금 전효진 선생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해설지에 문항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행정법 모의고사 중에서는 이 교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봤던 몇 가지 교재들 중에서는 이 교재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복습이 용이합니다. 단원별 문제집처럼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고 반복하기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문제를 직접 풀어본 건 아니라서 교재를 준비할 때는 아직 책이 안 나와 있었던 상태라, 그런데 요런 앞에서 봤던 요런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문제 난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정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신 판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리를 하시거든요. 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하고 복습하고 한 번 더 챙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완전히 어렵다라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그래서 유희은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보다 교재 구성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교재 자체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티가 많이 났습니다. 다음 동영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동영은 아닌데 시행처별 기출문제집입니다. 민준호 선생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편집을 했는데 저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시행처별 기출이지만 단원별처럼 활용할 수 있게 출처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 출처들이 표기가 되어 있고, 민준호 선생님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단원별 기출을 풀고 있거든요. 단원별 기출을 풀고 있는데 해설지가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해설지의 포맷으로도 그렇고 독학이라는 이름에 맞게 독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행처별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 소개지만 시행처별을 넣은 이유는 한국사나 행정학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모의고사가 있어요. 직렬이 좀 점수대가 합격선이 조금 낮은 직렬이라던가 초시생분들은 바로 동영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기출을 복습하는 차원에 있어서 제가 기출 모의고사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행정법은 기출 모의고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듀윌이나 해커스나 이런 데는 혹시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대신할 만한 걸로는 이제 시행처별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재 구성이라던가 이렇게 단원별로도 복습할 수 있는 구성이라던가 해설지가 친절하게 쓰여져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까지 참고를 했을 때는 민준호 선생님의 시행처별 기출 문제집이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단원별 문제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셨으니 기출 모의고사도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단기 내에도 기출 모의고사는 제 기억이 없었거든요. 한번 내년에는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행정학인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교재는 김덕관 선생님의 교재예요. 일단 첫 번째, 회차별 난도가 점점 증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기출에 기반해서 나온 난이도 하나, 그리고 생소한 문제들의 비중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시험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난도는 요 정도, 처음 보는 거 한 3문제 정도가 평균적인 실전 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기 행정학 동영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출 기반의 성격이 가장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김준규 선생님 교재랑 비교를 했을 때 김준규 선생님 동영은 회차가 많기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험장에 챙겨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단기 어쨌든 행정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신용환 선생님하고 김준규 선생님하고 김덕관 선생님 3명의 비중이 높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3분 중에는 가장 기출 기반의 성격이 강한 동영이 김덕관 선생님 동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과목을 붙여서 풀기에 가장 괜찮은 행정학 동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제가 공부할 때 풀었을 때도 제가 공부할 때 요거 세 분 교재 다 풀었거든요. 다 풀었는데 개인적으로 5과목을 다 붙여서 시험처럼 연습하기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해설지도 보시면 지금 기출문제집 해설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암기용 해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게 먼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통상적인 해설들이 표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영을 복습할 때는 동영을 복습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해설은 복습 시간을 좀 많이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 교재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영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쌍둥이 모의고사인데 이게 아마 19년인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19년에 처음 나왔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이 쌍둥이 모의고사는 그냥 단원별 문제집이나 하프 풀듯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재 포맷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침판 동영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재 포맷이 이래요. 모의고사지만 이렇게 문제가 왼쪽에는 실제 기출이고 오른쪽은 기출 변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 만족 모형, 합리 모형, 앨리슨 모형, 최종 모형 이렇게 동일한 소재들을 가지고 다른 문제로 출제를 해놓으셨는데 교재 포맷 자체가 동형의 시험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과목 연습에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그냥 단원별 문제집 풀듯이 하프 풀듯이 풀면 전범위 복습에 좀 적합하다. 특히나 기출을 100% 기반으로 했다는 게 요 교재 포맷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전범위 기출 복습에 적합하다는 거. 두 번째, 그 이유는 동일한 기출 포인트에 대해서 다른 문항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이고 요런 교재 포맷 때문에 전과목 연습에는 부적절하지만 다소 단원별 문제집이나 하프 풀듯이 풀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7급 대비하시는 분들, 특히 국가직 대비하시는 분들은 25문제잖아요. 이 책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책은 7급 교재거든요. 보면 추가적으로 5문항이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25문제짜리 동영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모의고사 형태의 교재가. 요럴 때 활용을 하시면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 황철권 선생님의 기출 모의고사예요. 기출 변형 없이 단순히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초시생분들 그리고 컷 낮은 직렬들, 직렬 혹은 컷 낮은 지역들에서는 기출을 복습함과 동시에 약간의 실전 연습까지 되는 형태가 기출 섞은 모의고사인데 김준규 선생님 것도 있지만 제가 황철권 선생님 기출 모의고사를 한 경우는 선택한 이유는 김준규 선생님이 7개년인가 8개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황철권 선생님은 5개년이었어요. 어차피 단원별 기출을 할 때 10년치를 보통 하기 때문에 굳이 기출 모의고사에서까지 예전 기출을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비교적 최신 기출을 활용한 황철권 선생님 모의고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김덕관 선생님의 교재랑 마찬가지로 해설지가 이런 식으로 첨삭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복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좀 괜찮았고 각 교재들의 출처는 여기 보시면 해설지 하단부에 문항별 하단부에 적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가 좀 잘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재시생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권하는 교재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시생분들이나 컷 낮은 직렬이나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는 5과목을 붙여서 풀 때도 어느 정도 실전의 연습을 느끼실 수 있을 교재가 될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재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황철권 선생님의 두 번째 동영 모의고사인데 기출 기반이 85에서 90% 정도
미출제됐거나 미출제 요소거나 최신 뭔가 개정이 되었거나 바뀐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10에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지가 굉장히 좀 독특한 편이에요. 해설지는 또 좌문우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수록해서 유희운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복습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성, 기출 기반한 특성 때문에 다섯 과목 붙여서 풀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8회분은 20문항인데 4회분은 하프예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해설지 포맷도 처음 봤지만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틀린 거를 다시 풀어보기는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다시 수록이 되어 있고 해설지 포맷 자체도 다시 풀기에 괜찮은 포맷이라서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환 선생님이나 김중규 선생님 동영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출 포인트지만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김덕관 선생님이나 황철권 선생님 동영 같은 경우는 딱 그 기출의 난도에 맞춰서 교재가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 점수를 내가 얼만큼 깔고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출제 요소는 이 정도인데 두 분 다 잘 맞추시는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덕관 선생님도 그렇고 황철권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나 황철권 선생님이 작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로 내서 이런저런 마지막에 동영을 무료로 풀어주셨는데, 그때 그 동영에서 뭐 이것저것 나온 경우들도 있고 해서 동영의 퀄리티라던가 미출제 요소들에 대한 범위 설정은 두 분 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이 신용환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인데 난도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준규 선생님 동영보다도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동영은 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영들, 메가 공무원으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동영들은 완성도 자체가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비해서 해설지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기출 비중과 기출 변형 문제의 비중, 그리고 신유형, 최신 개정 법령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지, 요건 교재 서문을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해설지 구성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문제가 또 수록이 되어 있고 문제가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재수록되어 있고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관련 OX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항에 대한 해설지예요.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관련 OX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이런 형태도 나름대로 복습을 하기에 용이하다. 내가 이 기출 포인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거니까, 그와 동시에 교재 자체가 이 선지가 어디에 기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도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교재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메가 공무원으로 이적하고 나서 이전에 비해서 인력 보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래서 교재를 작업해 주시는 실장님이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일 텐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공단기나 남부에 계셨을 때보다 정오표 분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전에 오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쇄인가 제가 2쇄 정오표를 봤는데 정오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좀 1쇄도 믿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선택에 있어서 초시생분들 그리고 컷낮은 직렬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지금 요 기출 모의고사 혹은 기출 기반 손이거나 컷낮은 직렬이나 지역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된다 라고 하면 중에 택일 하나 하시고 그리고 요 둘 중에 택일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뭘 선택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뭘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이제 시험지 5과목을 붙여서 풀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2권, 요렇게 2권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병행해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복습하기가 좀 어렵다. 요 주황색 교재들은 5과목 붙여서 풀기에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냥 동영과 병행해서 기출에 대한 복습을 하고 싶은데 기출 문제나 OX 문제 외에 나는 사지선다로 기출에 대한 복습을 다른 형식으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냥 공부용으로 하프 풀듯이 단원별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초시생이나 컷낮은 직렬, 그 다음에 5과목을 붙여 풀 때,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고 싶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교재의 권수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